나로 소개하자면 꽤 오랫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폭락이었어. 몇 번이나 주택 구입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 올해 8월에야 겨우 아파트를 샀어. 근데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문재인 정부 믿고 2018년에 안 샀고 2020년에는 경제를 잘 몰라서 유동성 풀리는 것도 알면서도 집을 안 샀지. 그래서 내가 폭락이 유형을 좀 정리해봤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에 속하는 것 같아. 첫 번째 유형은 문재인 이전에 서울에 아파트 살 자산은 있었는데 안 사고 버티다가 이제는 하급지나 겨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주로 정부 정책을 비난하면서도 막상 가격이 내려가면 과거 생각 때문에 또 못 사는 사람들이지. 두 번째 유형은 스카이 대학이나 인서울 대학 나와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다니면서 서울 상급지에 자리 잡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하급지에 올인해야 겨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한 줄 알았던 사람들이 더 좋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걸 보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세 번째 유형은 경제적 시각이 부족하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야. 인구 감소, 가계부채, 둔촌 주공발 공급 확대 같은 이유로 부동산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 근데 말이야, 첫 번째나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모님 도움 없이는 중상급지에 집 사기가 어렵다고 봐. 그래서 결국 폭락이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 반면에 세 번째 유형은 시각만 조금 바꾸면 집을 살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내가 왜 마음을 돌리게 됐는지 이야기해볼게. 먼저 경제 상황이 부동산 폭락을 막고 있어. 국내외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종속돼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대기업의 조직 문화가 급격히 개선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커졌어. 대기업이 망하고 은행이 망해야 줄도산이 나면서 부동산이 폭락할 텐데 그런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지. 게다가 대기업들 현금도 많아. 해외에서는 AI발 버블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과거 닷컴 버블과는 다르게 AI를 실제로 업무에 녹이려는 노력이 엄청나서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고 봐. 요즘 대출은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자산 구조에서는 부동산이 큰 비중을 차지해. 부동산은 현금 전환이 쉽지 않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해서 레버리지가 커지거든. 그래서 타국에 비해 가계부채 비중이 크긴 하지만 이자 비용이 늘어나도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 국가라 경제 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생각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우리나라 경제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물 같아. 부동산이라는 자산에는 항상 거품이 존재하는데 이 거품을 없애려면 돈이 흘러갈 경로를 만들어줘야 하거든.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혁신성이 부족해서 크게 성장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금리 하락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9월에 미국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고 8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10월에 내릴 가능성이 커졌지. 이로 인해 내수 진작은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만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또 현재 부동산 구매자들이 폭등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야. 나도 부동산이 급등할 것 같지는 않아.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 그런데 만약 폭락이 일어나지 않으면 원하는 입지로 진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 그래서 양극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지. 그 증거로 30에서 40대 구매자가 증가하고 있어. 문재인 정권 덕분에 고용 안정성이 커지면서 이들 세대는 줄도산하지 않는 이상 버틸 힘이 있으니까 소폭 하락하더라도 폭락은 어렵다고 생각해. 사실 정부 규제가 좀 늦었다는 것도 한몫해. 정부는 폭락을 원하지 않거든. 둔촌 살리기 특례자금 확대 같은 정책들이 부동산이 하락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버렸어. 아마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폭락이들이 바라는 그림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 마지막으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 같아. 우리나라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를 보면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 모든 게 경쟁이잖아. 경쟁의 끝은 결국 양극화고 승자독식으로 이어지는 거지. 중하등급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서울이나 상급지로 돈이 몰리게 되는 거야. 계층의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집을 샀다면 설사 하락세가 와도 집을 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 어쨌든 결론은 단기 하락은 가능하겠지만 폭락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용 금액을 어느 정도 활용해서 집을 샀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질까봐 말이지. 그리고 내가 눈여겨보는 경제인들도 대부분 이제 폭락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 결정적으로 하락론자 유튜버들도 이제 하락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이게 나름 내가 내린 결론이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좋은 하루 보냐. 아참, 구독 안 박은 센스 없는 형 없제?